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영국 맨부커상에 빛나는 줄리안 반스의 소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진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의 진술 없이는 알 수 없으며 지적 가식으론 진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 기억은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되어 감당해야 할 커다란 진실이 남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혼한 노년의 주인공 토니가 자신의 첫사랑인 베로니카,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유언으로 약간의 재산과 일기장을 상속받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과거에 어렸던 자신이 절친인 에이드리언에게 보냈던 편지, 심지어 그가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한 통의 편지가 어떤 파국을 불러일으켰는지 알게 되는데요. 그의 기억과 또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 여친인 베로니카를 만나도 되겠느냐는 절친 에이드리언에게 그는 자신의 기억 이상으로 잔인했던 치기 어린 답장을 했던 것이죠. 편지 안에는 베로니카가 임신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장애아였으면 좋겠다는 식의 인신공격과 그녀 베로니카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녀의 어머니 사라포드 여사를 만나보라는 저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맹세코 토니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에이드리언은 토니의 충고대로 그녀의 어머니 사라포드 여사를 만나 그 과정에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에이드리언은 부정한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했던 것이었죠.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아이는 그녀가 아닌 그녀의 어머니와 에이드리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말이 씨가 된 듯 장애아로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60대 토니의 기억으로 재생된 과거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첫사랑이었던 베로니카를 쟁취하지 못했던 것도 이혼했지만 아내였던 마거릿의 바람도 자신이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이죠. 미적지근했던 베로니카의 태도는 달리 보면 책임져야 할지 모를 상황이 두려웠던 이 미온적인 남자의 심리에서 기인한 것이었고 아내 마거릿의 바람은 첫사랑 베로니카에 집착하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뜨거울 수 없었던 부부 사이의 헛헛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인 제공은 바로 토니 그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엔 그의 이기심이 있었고 그는 늘 자기 보존 본능에 충실했죠. 그것이 그녀들을 실망시켰고 결과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음에도 그는 무책임했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인간은 책임 그리고 회피라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집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는 토니인데요. 그에게는 무책임의 죄가 성립합니다. 언제나 적당한 도덕과 위선으로 살아왔고 평균치의 인생, 진실, 윤리관을 추구한 결과인 것이죠. 친구의 자살과 그의 불운한 아들의 인생 앞에서 참회되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회피하는 자는 에이드리언입니다. 자살을 함으로써 책임지지 않는 죄를 선택하죠. 명석한 그가 우연한 실수로 얻게 된 결과, 즉 나이 많은 부인과 아이의 발목 잡혀 세상 사람들의 눈요리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란 축적의 문제이고 그 연결고리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배분할 수 있다고 풀어내지만 예상치 못한 우연이 그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죠. 그는 이 우연을 수용하거나 도덕적 양심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책임을 떠안지 않음으로써 책임질 이유를 찾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그 대가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없어지는 자살입니다. 훗날 무책임에 대한 비난조차 감수한 채로 말이죠. 결국 선택은 책임 문제에 귀결되고 회피할지라도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에이드리언은 책임지지 못한 나쁜 남자이자 아버지였고 토니는 엄청난 결과 앞에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아마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고 이기적인 자는 외로운 법이죠. 기억하지 못하면서 무책임했던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예감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시간은 우리를 붙들어 우리에게 형태를 부여한다. 그러나 시간을 정말로 잘 안다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문장으로 운을 뗀 소설은 마지막 페이지에 인간은 생의 종말을 향해 간다 라는 문장을 향해 갑니다. 종말로 향하는 시간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무력화하고 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듭니다. 학창시절 토니는 역사는 승자들의 거짓말이라 단언하고 늙은 토니는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회고에 가깝다고 정의하는데요. 결국 시간의 파괴적인 힘 앞에 선 나약한 인간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소설은 시간이 기억을 어떻게 마모시키는지, 그리고 이렇게 마모된 기억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은 본인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이 기억에 기대서 자신의 잘못은 가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부각시키곤 하죠. 기억은 그만큼 알량합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은 사실은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기만이고 또 농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책의 제목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예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조소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감하지 못한 이 죄가 일으키는 나비 효과에 대한 역설인 것이죠. 작가인 줄리언 반스는 우리 모두가 바로 믿을 수 없는 화자이며 때문에 기억의 정확함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에 의문을 던짐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피와 또 착각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결과로 남겨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항상 유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이기와 또 이탈을 적당히 조율할 줄 아는 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